연휴 내내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서구.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구가 돼버린 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가 총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태우 후보 지원 사격을 했고 이재명 심부름을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아예 이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호소했고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분 뭐 추석 연휴 때 뭐 민심도 좀 들으셨겠고 뭐 지역도 도셨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강서구가 민심 바로미터가 된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중요한 리트머스 같은 역할은 하겠지만 바로미터가 돼서 이번 강서구청장의 선거 결과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는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되니 많이 하다가 이제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이번 선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민주당 입장이겠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일단 총선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있어요. 6개월이라고 하면 정치권 시간으로 한 6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또 이 선거 자체가 어떤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 구청장, 기초단체자치장의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 선거 단위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의미 부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불리하다 보니까 이 선거에 담겨 있는 의미 자체를 좀 축소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책임을 좀 떠넘기고자 하는 다른 쪽으로 또는 이 선거의 의미 자체를 축소시켜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부러 사전에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총선 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라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중요한 건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차. 사실 승기의 깃발은 이미 민주당이 들고 저 앞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압도적인 격차로 이기는 것이 결국에는 수도권 민심을 좀 점쳐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로서 이 보궐선거가 작동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단순히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점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관심은 구속영장이 이제 추석 연휴 전에 기각됐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복귀를 하느냐 이게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 곧바로 보궐선거 유세장을 간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도 선거를 계속 챙기고 있어서 잠깐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이제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또 늘 세 표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국민들을 섬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그 병상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컨셉으로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그 환자복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박선민 위원, 이 대표 조만간 선거 유세장을 간다는 겁니까?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원래는 4일 복귀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 오늘인데 원래 오늘 그 뭐 최고위 주제를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좀 건강상의 이유로 그것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본인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당무를 복귀하겠다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6일 정치 일선에 완전히 복귀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말 빠르게 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 유세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상징적인 날인 6일에 뭔가 좀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일정들을 오프라인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어떤 유세 현장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무래도 그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병상에서 복귀하는 정치 일정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비공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흐름이라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계속 취재되는 내용들이나 좀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봤을 때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라는 대표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몸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아마 몸을 벌써 다 풀어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뭐 건강 상태만 따져보더라도 얼마 전에 영장 심사 받으러 갈 때 직접 걸어서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회복 속도는 빠른 상태고 얼마든지 재보궐선거에 투입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체력적인 밑바탕은 깔아놓으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정치적 의지가 지금 불타오를 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피한 건데 마치 이것이 이제 무죄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영수회담까지 하자고 그런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든 선거 유세장으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진교훈 후보가 거의 입당하는 동시에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한 의지를 관철해서 입당한 사람을 바로 공천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운명을 걸어놓고 굉장히 많은 의지와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몸 근질근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대표의 이제 복귀 지원 사격이 과연 어떤 효과, 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그러니까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이제 평가 절하를 했던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폭행 테러에 중상을 입고서도 선거에 매진한 그런 당시의 처절한 입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강서는요 이렇게 그걸 대접시키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아마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때 대전은요 요거에 빗대서 이제 이 대표는 그런 효과가 안 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인 건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저 뭐 대전은요 발언이 있었기 바로 그 당시에도 소위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에서 크게 이겼고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붙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치렀던 모든 선거에 대해서 이긴 선거가 있나요? 대선 졌고요. 지방선거 당연히 참패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끌었던 선거들에서 민주당에게 크게 패했던 상황이거나 본인 스스로 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패장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어느 정도 고착이 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투병 내지는 어떤 뭐 아픈 것을 극복하는 이 과정만 비슷하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랑 비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평가절하하고 이 대표의 등판을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결국 본인들의 참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챙기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에 있어서 정치적 효과를 축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비교할 바는 안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물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중요한 것은 최근의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본인도 많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뭐 일례로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까지 판시를 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과도하다라는 주장이 일정 부분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건 법원의 판단이고 국민들의 판단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정치 일정에 완전히 좀 복귀할 만한 발판이 마련이 된 거고 저는 그 첫 시작
시작이 사실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 승리의 기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구청장, 그러니까 전 구청장이 자리를 상실하면서 이번 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다시 이제 김태우 후보가 나선 상황인데 자 보궐선거를 이번에 치르면서 40억이 들어가는데 김 후보가 이걸 이제 수수료 정도로 봐달라고 했던 발언이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좀 듣고 오겠습니다. 40억은 제가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방언했는데 이걸 여쭤볼게요. 김재섭 위원께는. 네. 그러니까 김태우가 만든 빈자리에 다시 김태우가 출마를 한 이 논란 이제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김태우 구청장의 수수료 발언은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고 후보자는 떨어지는 악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저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의혹이 앞선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절하지만은 그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한다 그러면 예. 강서구가 가지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같은 거라고 봐요. 물론 귀책사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기본적으로 김포공항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당연히 고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빌라 그 주거지들이 지금 분포에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당만 풀 수 있어요. 결국 고도 제한이든 아니면 재개발 인허가권이든 여당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대통령 이렇게 국민의힘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여당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선거기 때문에 예. 귀책 사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 이상으로 어떤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예. 당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프리미엄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도 예. 강서구민들께서 괘씸해서 좀 찍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것도 40억 피 같은 세금을 두고 예. 애교로 좀 봐달라, 수수료로 봐달라 이렇게 좀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뻔뻔한 후보를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지지해줘야 될까? 정말 강서구민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화가 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일련의 해프닝에서 읽히는 김태우 후보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고 그리고 본인 때문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또다시 재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뻔뻔하게 여기다 대고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후안무치한 태도고 정말 강서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부적격자를 대놓고 공천한 국민의힘의 이 뻔뻔함에 좀 감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일단 공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한 지도부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아니라는 반박도 있고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도 어떤 태세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보면은 한 번 정도 또 어디를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원희룡 비대위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갔다 올 겁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고사를 지내는 저는 것 같다. 늘 이변이 있어요. 선거는 마지막 개표를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반대로 드릴게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명운도 이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과연 반대가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를 후보로 공천하는 것 이전에 아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체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 아마 이런 내부적인 그 고민과 비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분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물론 저희 당은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무공천 기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뒤집히고 나중에는 김태우 후보 경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김태우 후보가 본인이 후보 등록하고 이런 거를 중간에서 교통 정리를 아무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후보 등록을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득을 해서 당을 위해서 좀 선당우사 해달라. 후보 등록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못했다는 거는 사실 윗선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이 아마 큰 차이로 패배하게 되면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을 중간에서 대표가 막지 못했느냐. 또는 당이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면 비대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는 걸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도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당연히 뭐 각자 지도층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금 높은 그 후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너무 이제 국민의힘이 지는 걸 전제로 하셔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면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사퇴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원희룡 비대위 이런 거 얘기한 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건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저는 뭐 하마평에 뭐 권영세 비대위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원희룡 비대위는 처음 들어본 거라서 뭐 이준석 대표가 제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선에서 원희룡 비대위가 뜨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